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났는데 다리가 묵직하고 저녁만 되면 발목이 붓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하고 피곤한 느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오늘 좀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는 심장만큼은 아니지만 혈액순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 하필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까요? 오늘은 종아리 근육이 왜 중요한지,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종아리 근육 운동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발이 차갑거나 걷는 힘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종아리가 왜 제2의 심장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 전체로 피를 보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끝까지 내려간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피는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쏠리기 쉽습니다. 그 피가 다시 위로 올라오려면 도와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 뒤꿈치를 들 때, 발목을 움직일 때 종아리 근육은 수축했다가 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아리 근육이 다리 정맥을 눌러주고 아래쪽에 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종아리는 다리에 있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고 자주 움직이면 다리 아래쪽에 고인 혈액과 체액이 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종아리 근육을 잘 쓰지 않으면 다리 쪽 순환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될수록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더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이 차갑고 저린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발이 차거나 저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고, 신경 문제일 수도 있고, 당뇨나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다리 움직임이 너무 적고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 있다면 다리 순환이 떨어지면서 발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손으로 주무르거나 찜질만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것도 잠깐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종아리를 움직여 펌프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걷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단순히 다리 뒤쪽에 붙어있는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을 때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발끝으로 균형을 잡을 때도 종아리 근육이 필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이 느려지고 보폭이 줄어들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걷는 힘은 단순한 운동 능력이 아닙니다. 혼자 장을 보러 갈 수 있는 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 외출을 할 수 있는 힘, 결국 생활의 독립성과도 연결됩니다. 네 번째,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는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목, 허리, 고관절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몸이 흔들릴 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발목이 불안하고 울퉁불퉁한 길에서 몸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슬리퍼를 신고 걷거나 밤에 화장실에 갈 때 휘청거리는 분들은 종아리와 발목 근육을 꼭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집안에서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있으면 종아리 근육을 거의 쓰지 않게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의 펌프 기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이라도 발목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꼭 밖에 나가서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고 발끝을 들었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종아리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앉아서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두 발은 바닥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발끝은 바닥에 둔 채 뒤꿈치만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해주세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천천히 자주 하는 것입니다. TV를 볼 때, 식사 후 앉아있을 때, 전화 통화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적어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앉아서 발끝 들기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뒤꿈치는 바닥에 두고 발끝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종아리 앞쪽과 발목 주변이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다시 발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10번 반복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와 발끝 들기를 번갈아 하면 종아리와 발목 주변 근육을 함께 깨울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기 전 이 동작을 먼저 해주면 다리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서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대표적인 동작입니다. 단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식탁, 의자 등 단단한 물체를 잡고 하세요.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손으로 의자나 식탁을 가볍게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끝으로 선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올릴 때도 천천히, 내릴 때도 천천히.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10번씩 2세트 정도로 늘려보세요. 단 어지럽거나 무릎, 발목에 통증이 있으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운동은 참으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범위 안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운동은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벽을 보고 서세요. 양손으로 벽을 가볍게 짚습니다. 한쪽 다리는 앞으로 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습니다. 뒤쪽 다리의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몸을 천천히 앞으로 기울입니다. 뒤쪽 종아리가 부드럽게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상태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당기는 정도는 괜찮지만 찌릿하거나 아픈 느낌이 들면 너무 많이 늘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좋은 생활 운동 걷기입니다. 사실 종아리 근육을 살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은 걷기입니다. 걸을 때마다 발목이 움직이고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다리의 펌프 기능이 작동합니다. 다만 무작정 많이 걷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1시간씩 걸으면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을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걷다가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다리에 심한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특히 걸을 때마다 종아리나 허벅지에 통증이 생기고 쉬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또 아픈 분들은 단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관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나요? 가볍게 주무르는 것은 시원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아리 근육 자체를 계속 움직이고 단련하는 것만큼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주무르기만 하는 것보다 발목을 움직이고 뒤꿈치를 들고 조금씩 걷는 것이 종아리 펌프를 깨우는데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아리가 굵으면 좋은 건가요? 무조건 굵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종 때문에 굵어 보일 수도 있고 지방이 많아서 굵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아리가 단단하게 힘을 낼 수 있는지, 걷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저녁마다 심하게 붓지는 않는지입니다. 종아리 크기보다 종아리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리가 부으면 무조건 종아리 운동을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벼운 부종이나 무거운 느낌은 움직임 부족과 관련될 수 있지만 모든 다리 부종이 운동 부족 때문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는 경우, 종아리가 심하게 아픈 경우, 피부가 붉거나 보라색으로 변하는 경우, 한쪽 다리가 유난히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함께 있는 경우, 이런 증상은 단순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종아리 운동은 매일 해도 되나요? 가벼운 발목 움직임이나 앉아서 하는 뒤꿈치 들기는 매일 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서 하는 뒤꿈치 들기처럼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번에서 10번 정도로 시작하세요. 다음날 종아리가 너무 아프면 횟수를 줄이세요. 운동 후 약간 뻐근한 정도는 괜찮지만 통증이 오래가거나 붓기가 심해지면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도 종아리 운동을 해도 되나요? 무릎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무릎이 많이 아픈 분들은 서서 하는 운동보다 앉아서 발목을 움직이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뒤꿈치 들기, 발끝 들기부터 해보세요. 통증이 없다면 천천히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운동 중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그 동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지키는 생활 습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한번 앉으면 2~3시간씩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종아리 근육은 거의 잠을 자는 상태가 됩니다.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여주세요. 둘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시지 마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 신발을 점검하세요. 너무 헐렁한 슬리퍼, 미끄러운 실내화, 발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신발은 걸을 때 균형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집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편한 실내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종아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계단 오르기를 많이 하거나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면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적게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단순한 다리 근육이 아닙니다.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펌프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가 쉽게 붓고 무겁고 걷는 힘이 떨어지고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종아리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발뒤꿈치 들기, 앉아서 발끝 들기, 의자 잡고 뒤꿈치 들기,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그리고 하루 10분이라도 천천히 걷기. 이 작은 습관들이 종아리를 깨우고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TV 볼 때 발뒤꿈치 10번, 식사 후 발끝 들기 10번, 외출 전 종아리 스트레칭 10초. 처음엔 작아 보여도 꾸준히 하면 다리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거나 심한 통증이 있거나 피부색 변화, 열감, 숨참, 가슴 통증이 있다면 운동으로 버티지 마시고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종아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근육입니다. 오늘부터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을 조금씩 깨워보세요. 여러분의 다리 건강이 곧 생활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다리로 오래오래 편하게 걷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